반갑습니다. 호박스 인사드립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진작 할 걸 싶었던 관리들이 없나? 좀 돌이켜보면서 진작 할 걸 싶었던 관리들을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리면 좀 해봐야 될 것들, 과거에 나를 바꿔준 관리들, 이런 거를 조금 다뤄봤는데, 오늘은 제가 옛날에 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좀 진작 해보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경 벗어볼 걸. 제가 안경을 벗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벗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안경 다 벗지 말라 그랬어요. 너 안경 쓴 게 더 잘 어울린다, 안경 벗지 마라, 못생겨 보인다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안경 벗은 게 나았다. 지금도 가끔 제가 패션으로 쓰긴 하는데 벗은 게 훨 낫습니다. 제가 고3 때 렌즈 쓰고 나서 초중고 같이 나온 여자애한테 지나가다가 쟤 누구야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안경이 있고 없고의 이미지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한번 벗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경을 왜 벗어야 되냐면, 그 안경 알 있죠, 도수가 있잖아요. 그 도수가 눈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보통 저희가 눈이 좀 크면은 또 잘생기고 또 이뻐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눈을 작아 보이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외모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안경을 안 벗어보신 분들은 한번 벗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작 벗었으면은 내가 외모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 미리 할 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긴 했는데, 확실히 운동하면 이 프레임도 좋아지고 외적으로 좀 더 훌륭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때 요럴 때까지는 아니어도 좀 성인이 되고부터 한 20살, 21살 요때부터는 운동에 조금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운동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습관 들이고 나면은 오히려 좀 안 하면은 좀 찌뿌둥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오히려 하게 되니까 미리미리 습관을 들여놓으면 너무 좋다. 그리고 운동은 제가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되게 나태해졌었어요. 맨날 막 늦잠 자고 이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막 일 밀리니까 막 밤새고 늦잠 자고 밤새고 늦잠 자고, 이게 되게 악순환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일이 제일 잘 됐을 때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 요맘때쯤에 제가 헬스를 시작했어요. 되게 힘들었지만 밤늦게까지 일해도 되게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나줬고 몸에 활기가 돋으니까 확실히 일의 능률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를 바꿔보고자 운동을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은 꼭 한번 외모를 위해서든 자기 발전을 위해서든 꼭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굳이 헬스 아니어도 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겨울엔 스노보드 타고 요즘에 스크린 골프도 한번 쳐봤고, 몸을 움직이는 어떤 행동이든 좋으니까 운동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양한 컬러의 옷을 입어볼 걸. 저도 예전부터 옷을 입는 걸 좋아했지만 무채색 옷을 많이 입었어요. 검은색, 회색, 흰색 이런 거 많이 입고, 그나마 색깔 있으면 약간 청? 요 정도만 입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와서 옷을 좀 더 잘 입어보려고 하니까 색 활용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색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미리미리 다양한 색깔을 좀 입어볼 걸. 그러면 나도 눈에 익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더 세련되게 옷을 입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양한 색깔의 옷을 조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연두색 옷 요런 거 한번 구매해보고 있고, 빨간 컨버스 요런 것도 한번 매치업 해보고 있어요. 그럼 포인트 아이템들도 하나씩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보시면 눈에도 많이 익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시면서 되게 옷 잘 입는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술에 관련된 내용인데, 레이저 제모 미리 할 걸. 사실 저는 레이저 제모를 군대 전역하고 했습니다. 한 24, 5? 요때쯤 했었는데, 왜 그 전까지 제가 안 했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 이게 가격이 5회에 한 15에서 30 정도가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15, 30이 이게 지출하기에 가벼운 돈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턱수염 기르면 분위기 개쩌니까 나중에 턱수염 기르기 위해서 면도만 하고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레이저 제모가 반영구 제모여서 안 하다 보면 털이 나요. 그 사실을 알았고, 나는 수염이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구나 라고 알았을 때 그냥 바로 달려가서 레이저 제모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만족해요. 다른 남자 관리 유튜버들, 그리고 패션 유튜버 분들도 레이저 제모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낭염, 면도 트러블 이런 거에서 해방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레이저 제모 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게, 5회하고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나중에 돈 있을 때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미뤘어요. 그래서 5회하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날 때쯤 하고, 또 한 8개월 있다 날 때쯤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레이저 제모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끝내세요. 5회 끝나고 덜 자라더라도 결제하셔서 그냥 한 번에 끝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가 따로따로 해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 15번이면 끝났는데, 지금 따로따로 하니까 텀이 길어져서 지금 20회째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돈을 더 아끼는 방법이다. 그리고 시술 관련된 것 중에 최근에 해본 게 눈썹 왁싱입니다. 눈썹 왁싱 제가 해보고 나서 남들한테 추천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저도 원더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콧수염처럼 얘도 푸르댕댕하게 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별로 안 이뻐요. 메이크업 했을 때도 눈썹 자국 푸리댕댕하게 보이고, 이렇게 눈썹 정리를 해도 막 그렇게 깔끔한 느낌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왁싱을 해봤는데 그 푸르댕댕한 느낌도 없고, 삐쭉삐쭉 튀어나오더라도 쪽집게로 하나 두 개씩 뽑아주면 진짜 너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가격이 2만 원 정도인데, 그 2만 원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왁싱 꼭 한번 해보세요. 속는셈 치고 가서 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할 걸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머릿결 관리 미리 할 걸. 이게 제가 머리를 길어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게 머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끝에 있는 머리
머리는 지속적으로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부터 미리미리 머릿결 관리를 해줘야 자랐을 때도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예시를 드는 게 강아지들 있잖아요. 관리 안 된 강아지들 보면 털이 되게 푸석푸석하고 되게 산발이에요. 엉켜있고. 관리 잘 된 강아지들은 털에서 윤기 나고 되게 정돈 잘 돼 있거든요. 확실히 두 강아지들 놓고 보면은 같은 종이라도 정돈 잘 된 강아지가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세련돼 보입니다. 사람도 똑같거든요. 짧은 머리 하시는 분들은 좀 예외긴 한데 어느 정도 기장이 있으신 분들은 머릿결 관리해주시면 확실히 이미지가 세련돼 보입니다. 이거 진짜 해보세요. 머릿결 관리하는 방법이나 트리트먼트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제가 쇼츠로 올려놨으니까 쇼츠로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머릿결 관리를 제가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그냥 샴푸만 했었는데 요즘 에센스도 하고 트리트먼트도 하고 하니까 머릿결이 안 상하는 건 아니고 덜 상하고 확실히 이미지적으로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결 관리 좀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안 했는데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진작 해보면은 좀 좋을 것들인데 첫 번째로는 치아 교정입니다. 교정을 할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교정을 안 했지만 치아 교정을 한 친구들의 학창 시절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교정한 게 훨씬 반듯하고 이뻐요. 뭐 이런 골격 교정도 많이 되고 웃었을 때도 이쁘고 확실히 이미지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됩니다. 제가 교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 철도 안 까는 교정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덧니나 이런 치아 부분이 좀 고민이시면 치아 교정은 정말 좋은 것 같다. 제 주변에 했던 사람들 화장 안 보태고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미지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아 미백. 미백은 저도 지금 해볼 생각인데 확실히 그 웃었을 때 하얀 이가 보이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백 치아 그리고 막 이빨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들 그런 거 해봤었는데 그런 거는 별로 효과를 못 봤었고 치과 가면 미백 솔루션이 있어요. 가격은 좀 비쌌던 것 같아요. 3회 한 30만 원 정도? 3회만 해도 확실히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쇼츠로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치아 미백이랑 교정도 좀 진작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톡스인데 근데 보톡스는 조금 애매해요. 저는 보톡스를 맞아서 좋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여기 불독 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톡스를 안 맞고 있는데 이런 턱선 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톡스는 막 20대 초반 이때부터 할 필요는 없고 한 20대 후반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처질 때 이럴 때 고민이시면은 피부과 상담 받아보시고 경험 측면에서 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라서 꼭 해야 되는 관리는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싶다면은 추가해보시면 좋을 관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진작 할 걸 싶었던 관리들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뭐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관리라는 카테고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것들을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좋지만 하면은 너무 좋다. 진작 할 걸 싶었는데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좀 해야겠다 싶을 때 한시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경험을 좀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